김산 무안 군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요. 막 하세요. 좀 써왔는데. 아, 그럼 괜찮아요. 읽으셔도 되고. 네. 뭐 이게 뻔합니다. 그 내용이 뻔한데요. 그러나 대통령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드리려고. 앉아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앉아서 하기 싫으면 엎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하는 건 안 되고. 이제 광주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뢰가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년도 8월 20일 날 저희가 그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2018년도 8월 20일이면 초선 군수 되어가지고 몇 개월 한 2달째인가 되는데 어리벙벙 할 때입니다. 어리벙벙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그 서약을 했는데요. 협약을 했는데요. 이게 괜찮으시다면 이 협약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원본은 아니죠? 네. 원본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네. 거기 내용을 보면 21년까지 조건 없이 민간공항 이전을 공공항 얘기를 빼놨군요. 군공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용섭 시장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20년도 12월 9일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제 권고를 핑계 삼아서 그 약속을 이제 파기를 하십니다. 파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 한참 있다 또 23년도에는 5월 10일 날 우리 지사님하고 강기정 시장님께서 18년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방적인 이런 선언을 또 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특별법,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근거로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기부대항의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곧 이야기는 신뢰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조 원을 별도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더러 국민들이 다 그런 1조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사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의원? 저희는 좀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1년 예산 8천억인데 세상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핵심이 그거네. 왜냐하면 이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부대 양해 방식도 믿질 않고 또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옮겨놓고는 오리발 낼 거다. 예. 이런 생각이 들있군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중재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욕도 들으시기도 하고 우리 무안 국민들한테는 지극히 많이 이렇게 욕을 많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무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사님은 광주 편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자체가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부대 양의 방식을 믿지 않고 1조 원도 못 믿겠고.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네. 하고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없고 떨어진 그 신뢰감. 그 광주에 줄 국가 그 도부세를 떼가지고 무한으로 바로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조례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못 믿겠다잖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동안 저희 이제 반대를 하시는 국민들도 극렬하게 했지만 정말 이 기회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님한테 엄청난 그런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들을 설득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주시 공무원들을 그것도 하필이면 저희 동네 공항 바로 부근에다가 광주 사무소를 차려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됩니다. 진짜 속상했습니다. 방식이 남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말 저희들이 이 군공항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더 하세요. 괜찮아요. 4분 넘겨도 됩니다. 시장님은 광주 시민들의 소음으로부터 고통, 네, 맞아요. 그리고 광주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군공항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무한 군수입니다. 무한 군수인 저는 광주 시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한 군민만 보입니다. 뭐 그래야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군공항을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길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대통령께 이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 정부의 기치가 국민 주권 정부인 만큼 우리 무한 국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한 군민이 몇 분이죠 지금? 무한 군민. 무한 국민이 지금 9만 4천 명이 9만 4천 명. 계속 좀 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한군 늘고 있군요. 신도시 개발로 그렇습니다. 10만 건 넘겼네요. 금년 말이면 10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군민이 10만인데 어쨌든 광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부대 양려 방식은 어쨌든 군이 부지를 막 바꾸는 거니까 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걸 테고 거기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근데 아니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연간 무한군의 가용 예산이 그 몇백억에 불과할 텐데 가용 예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근데 그 10년치가 넘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2016년 이후에 지금 기부대 양여 부지 260만 평, 네. 그다음에 그 옆에 100만 평 탄약고 360만 평이 이제 비행장 부지는 245만 평인가 그렇더구만요. 아무튼 260만 네, 평으로 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탄약고 한 100만 평. 탄약고까지. 네. 탄약고는 비행장하고 연동되어서 같이 묶여서 가요. 지금은 탄약고를 비행장 안의 절반, 밖의 절반으로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탄약고는 군 공항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연계 같이 다닙니다. 이거 국방부 관계자 안 왔죠? 일단 나중에 얘기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말씀 마저 하십시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1조라는 것은 그 전에 이용섭 이제 전임 시장님 때 한 4,500억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대구 경우를 보면 대구에서 한 3,500억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4,500억 지원인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거 빼고 법으로 지원된 거 빼고 우리 광주시가 저기를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포함해서 환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광주시가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 땅은 이제 저희들이 지어주니까 저 260만 그러니까 평은 소유는 광주 광주 겁니다. 소유. 이제 땅이 광주 소유예요. 기부대 양여입니다. 아니 기부대 양열 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땅을 소유한 건 지금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저것은 이제 국방부로부터 저희들이 소유를 넘겨받으면 저걸 저희들이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처분해서 예. 이제 무안에다가 땅 그렇습니다. 사서 지어지는 거니까. 먼저 빚내서 무안공항을 지어주고 군공항을 지어주고 그리고 저 땅을 우리가 받아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땅을 넘겨받아서 개발해서 비용을 조달하고 차액은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구공항이 지금 문제 어디에 봉착했냐면 빌려서 공항을 지어야 되는데 이 빌리는 SPC 구성이 어려워져서 대구공항이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니까 네. 무안군에다가 1조 원을 지원하고도 광주가 손해보지는 않고 충분히 공항을 이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조 정도는 광주시에서 근데 감당하겠다. 예정 추산 이익이 얼마 정도인데? 저건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아니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수하는 비용과 개발해서 매각했을 때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16년에 계산할 때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고 비용이고 여기를 개발하고 하는 총 비용이 5조 6천억인가 5조 됐습니다. 6천억이고. 근데 지금은 한 9조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비용이? 근데 사실은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결론만 그냥 구조가 9조 정도를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렇죠. 이 땅을 이제 받아서 팔면은 그 판매 가격하고 차액이 광주시의 수익 아닙니까? 요즘은 계산 못 얼마 해봤습니다. 요즘 계산 못 해고 지금 1조 계산 그러니까 무안에서 못 믿는구만 보니까. 아니 이제 그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추산 대충.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얼마 정도인데? 2016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 당시 4,500억이 개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남는 그래서 거예요, 2016 년에. 4,500억을 무한에 주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계산하자 해서 총리실에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산이 지금도 한 3년 됐기 때문에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 1조 원이 안 된다. 예, 개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못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못 믿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믿기는 믿는데 사실 반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공식서도 이제 막 온 국민이 쳐다보는 가운데 근데 하신 말씀이 공식 발언이지. 아니, 신뢰 문제 맞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남아요? 그것을 만약 1조를 주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제도 장치를 하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일단은 얼마 정도 남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8천억 정도 남는 것으로 3년 전 했을 3년 때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걸 담보하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 별로 안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약속만 해도 안 지킬 경우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기부대 양녀 사업에 뭐 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하면 제일 확실하지.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고 관리를 무안군에 맡겨버리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불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제가 하여튼 문제는 남는 게 얼마냐가 문제인데 예. 남는 금액을 얘기를 잘 안 하는 걸 보니까 예. 무안군 그 공항을 개발할 때 필요하면 광주도 SPC에 주체로 참여하겠다. 광주공항, 무안공항을 광주공항으로 생각하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의지는 밝혔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주가 뭐 하는 거는 무안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 1조 원을 다 할지는 금액 문제나 실현 가능성 문제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약속을 진짜 지킬 수 있다면 사실 무안으로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못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현 가능성 담보만 확실하면. 근데 그 측면에서는 이 기부대 양녀 사업에, 왜냐면 무안도 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안을 이 전체 기부대 양녀 사업, 지금 기부대 양녀 사업이 아니지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놨으니까요. 근데 그 정부가 얼마 정도를 뭐 부담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안도 하나의 공동 사업자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처분 이익을 우선적으로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일단 기본적인 얼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얼마 정도의 사업성이 있겠냐가 제일 핵심이겠네요. 국방부 아까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탄약고도 아마 이게 비행장만 이전하면 그 개발 이익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탄약고까지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8천억 정도 나오더라. 예, 탄약고가 원래는 영외에 마륵동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외에 있기 때문에 영내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광주 군공항이 이전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때 탄약고 부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영내 탄약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확보했어요? 어디에 확보했냐고요?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예, 그래서 지금 맞아 말씀하세요. 지금 광주 군공항 아까 부지가 248만 평인데 그 영내에 새로 확보한 탄약고 부지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를 그게 한 100만 평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비행장에 걸쳐서 탄약고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개발 가용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무안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그 비행장 근처에 있는 탄약고는 이 군용 비행장에 부수한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공항을 옮기면 그 탄약고 필요 없는 거네요? 예, 같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럼 됐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탄약고 예정 부지까지 다 합치면 한 50만 평 된다 그 말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250만 평 더하기 한 80만 평. 80만 평. 또 약간 줄었어요. 아니 저희들은 통상 260 더하기 30만 평 정도. 한 30만 평 정도. 그것도 250만 평, 245만 평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5만 평도 큰 차이지. 예.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
무안에 군공항이 만약에 추가된다면 뭐 민간 항공이 뭐 공항이 들어오는 거야 뭐 100% 찬성일 거고 군공항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이제 물리적인 부지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다만 주민 수용성이 문제라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처럼 제가 알기로는 광주처럼 그냥 기존 지금 무안공항 갈줄에다 얹힌 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만든 갈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면적 그 공항 면적이 넓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항에 다른 이제 소음 피해라든지 뭐 등등 수용 당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직접 피해 입거나 간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수용성이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대신에 무안 군민 전체로서야 직접 소음, 간접 소음 피해 뭐 이런 피해 입지 않는 나머지 무안 군민들은 뭐 좋은 일이죠. 이제 찬반이 갈릴 수 근데 있는데요. 왜 반대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해당 지역에 예를 들면 직접 소음 피해를 겪는다든지 네. 또는 뭐 토지가 수용당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이 생기면 이제 뭐 고도 제한이니 뭐 이런 각종 규제가 생기니까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반경이 좀 커지잖아요. 꼭 수용이 안 되더라도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외에 예를 들면 원거리에 있는 무안 군민들이 왜 반대하죠? 그게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소음거리에. 무안이 그렇게 좁아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까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도 보고 하면 그거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불신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피해 반경 문제도 제가 보기엔 공항 할주로로부터 최대 길어도 10km 이내 아닌가요? 무안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10km 더 넘습니다. 사실 피해 반경이? 그 소리 소음 부분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아니 저도 공항 근처에 살아봐서 성남공항이라고 꽤 유명한 공항이 저도 저기 뭐 공항 이전 운동 뭐 고도 제한 완화 운동 이런 걸 꽤 오래 해봐서 거기 이제 우리 무안군이 그쪽 공교롭게도 이렇게 축산 밀집 지역입니다. 축사. 네, 축산 밀집 그러니까 지역이고.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뭐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하고 어쨌든 그 활주로 기준으로 뭐 고도 제한 규제 지역이라는 게 직접 피해 지역이죠. 또는 그 소음이나 이런 거 그게 뭐 20km, 30km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객관적으로 한번 좀 해보고 어쨌든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 또는 군 입장에서 본다면 해당 지역 직접 피해, 간접 피해자들 뺀 나머지 주민들의 입장, 군의 많이 기업들 많이 들어오고 관련 군이 들어오면 어쨌든 뭐 밥이라도 한 끼 더 사 먹을 거고 세금이라도 한 푼 더 거칠 거고 여하튼 군에는 도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끄럽다 군은 군용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공항 소음이 아니고 비행 그 제한 각종 고도 제한 이 문제는 기존 공항으로 이미 규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금 방향은 바닷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이미 민간 공항으로 인한 규제는 다 있는데 이게 민간 항공기보다 군용 항공기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군용 항공기는 안 되고 민간 항공기만 들어와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소음 문제 말고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문제는 이미 민간 공항으로 다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 공항이 들어온 걸로 인한 추가 피해라고 하는 거는 소음이지. 네. 그럼 소음 피해가 기존 피해 지역보다 더 넓으냐 좁으냐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면 될 일인데 제가 보기엔 소음 피해는 기존 피해 지역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반대를 꼭 그건 한번 알아보시다 나중에. 합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총장님도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전문가세요? 예, 바로 이렇게 그 목포대학교가 있고 또 초당대학교가 있고 또 폴리텍 대학가 있고 대학교만 해도 이제 세 군데고 또 고등학교도 또 무안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각 학교가 또 많습니다. 학교가 소음 피해를 직접 입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 총장님 계시다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그러면? 어쨌든 뭐 직접 이해관계자시니까. 우리는 죽어도 안 되겠다. 학생들 동원해서 데모해야 되겠다 그런 건지. 네, 국민목포대학교 총장 송하철입니다. 멀리까지 광주 전남 제일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공항 문제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에서 직선거리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본교가 지금 그쪽 고도 제한 피해 지역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실제 당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소음 피해가 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비행기 이제 민간 항공기 소음은 들려요? 그건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네네. 그게 안 들릴 정도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화주로 방향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이쪽 해봐야지. 방향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도 다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군에서 뭐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포대고 비행기는 이렇게 뜨니까 목포대가 그래. 이것도 객관적 시뮬레이션 해보면 돼요. 말씀하자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직접 경험해 본 바는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항로가 뭐 그 위로 훈련 항로가 이제 학교 위로 설정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렇다면 몇 피해가 가시화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설계상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회피가 가능한 건 아니냐. 다만 이제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이야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이게 전투기도 이제 뜰 때 이제 많이 시끄럽고 이제 착륙할 때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소음 피해 어쨌든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오늘 결판될 건 아니니까. 마이크 있으면 좀 드리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들이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하도 광주가 당해보니까 그런 피해를 무한했다 또 고통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하에 항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민간은 없는, 물론 축사는 많습니다. 근데 축사야 이제 당연히 보상은 충분히 해야죠. 충분히 보상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런데 소음 피해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직접 하고 그랬는데 소음 피해 문제는 어째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광주가 겪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느낌은 아니니까 바로 바다로 뜬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 점은 없진 않겠으나 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도 옮겨오는 지역 입장에서는 대통령님 저도 안 심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싫은 거고 안 오는 거 좋으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무한 군수님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 있어요. 거의 없을 거다. 있다는 얘기거든. 아니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십시오. 예. 저한테 자꾸 이제 광주편만 든다 하니까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데 광주편만 든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당사자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광주 이제 시에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안읍은 8km거든요. 8km 떨어져 있는데 광주로 말하면 진월동 송도의 소음이 피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청계변은 10km. 그러면은 아까 대학교 송화철 총장님 거기 청계는 남평읍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광주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남평읍. 네, 그래서 소음 피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평읍 주민 있어요? 어디? 좀 시끄러워요. 어때요? 예? 시끄러워요? 예? 별로 안 시끄러워요. 편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우리 이걸로 결판될 건 아니까 편하게. 남평읍이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0km. 시끄럽진 않습니다. 10km. 남평읍은 괜찮다. 아까 또 예를 10km. 8km 했던데 8km. 무안읍은 8km 떨어져 있는 아니, 광주 진월동. 광주시는 그럼 8km면 어디쯤에 해당돼요? 진월동입니다. 그게. 진월동 주민 있으세요? 진월 어떠세요, 저? 진월동 주민입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진월동은 안 들린다. 맞아요? 저 뒤에도 손 드시면 되는데 진월동 주민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는 네. 들린다는 얘기인데?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 또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확실히 광주 주민들이라서 약간 들린다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저 뒤에 아까 진월동은 어떻게? 진월동도 동해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좀 어떠세요? 중간에 산이 있기 때문에 진월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진월동 주민인데요.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거나 그런 건 안 맞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시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 지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무안하고 우리 광주시 같이 참여, 국방부도 같이 참여해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들, 예를 들면 광주 공항도 있지만은 다른 군공항이 있는 지역들. 실제가 재보면 돼요. 한번 재보고 전투기 중에 제일 체험을 해보고 제일 시끄러운 기준을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신의 원인인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 데이터라도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네.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남학에도 소음 피해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대에 여러 가지 그 빌미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객관성에서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장난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역 그 동그랗게 되는 그 돔 있잖아요. 돔 중간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태극기다, 무궁하다. 어떤 거 맞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대. 태극기다, 무궁하다. 진짜 뭔가요? 아무도 모르지. 가서 보지 않는 사람은.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런 건. 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저는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남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럼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통령 국토부도 민간공항 문제도 같이 결정. 그리고 국토부도 같이 하라고 하시죠. 국토부까지 그러면 6자 TF를 구성하고 이걸 대통령실에 누가 관할을 해야지 그럼? 어느? 김용범 실장 저기는 경제 쪽 담당이라 되게 바쁠 텐데. 어쨌든 그 나중에 안보실도 잘 안 어울리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고 정부에서 여튼 쟁점은 대충 나온 거예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 지역에 피해를 입냐.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안에 실현 가능한 지원, 광주의 지원 방안. 그리고 사실 전남도 입장에서도요. 무안에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전남도 조금 좀 책임지세요. 예, 대통령님 말씀대로 전남도 예를 들면은 무안의 어떤 국가적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방비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 지방비 부담은 도 부담이지 강주시 부담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예, 조금. 예. 아니만큼 무안군을 위무하기 위한. 예, 그 뭐 문제 해결이 된다 하면 과감히 저도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도 하고 정부도 어쨌든 제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대구 공항 문제도 있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좀 가능성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인데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SPC 전문이잖아.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네?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요거까지 오늘 요 문제는 요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